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산업 협력 공간 모색. 예. 오늘 한 말씀. 제가 지난 와서 3년 동안 이제 첫 해는 우리 산업연구원의 산업 전문가와 전통산업을 연구했었고요. 둘째는 이제 미래산업 전문가들과 미래산업의 중국의 미래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신흥형 반도체, 오지이동 통신, 또 맞춤형 웰스케어,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또 사물 인터넷, 드론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는데요.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비교 우위 영역을 할 때 하나는 혁신 역량, 다시 말해서 기술과 인재를 하나 보고 또 혁신 환경, 시장과 인프라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혁신 환경, 다시 말해서 시장과 인프라는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산업을 만들 때 가장 큰 게 만들면은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팔 수 있는 거는 바로 글로벌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죠. 자국의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바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서 신산업이 가능한 국가는 제가 볼 때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가능한 거죠.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산업을 할 때 시장이 없죠. 그래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게 바람직한 또는 미국과 유럽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역시 중국도 그 중에 하나의 파트너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과 인재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한국이 다 열세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5G 이동통신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과 인재 면에서는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 지능형 반도체, 웨어러블 기기, 사물 인터넷, 드론 이런 거는 또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력이라는 건 서로 비교 우위가 달라야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비교 우위가 같다면 협력할 이유가 없고 바로 그건 경쟁 상대니까 우리와 한국이 차별화되는 부품에서 서로 간에 약점을 보완해주면 신산업에서는 전통산업에서는 미국, 유럽과 아시아의 격차가 크지만 신산업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출발한다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힘을 합치면 우리가 미국 시장도 같이 뚫을 수 있고 유럽 시장도 같이 뚫을 수 있는 따라서 중국에게 우리가 어떤 위인을 할 수 있는 저는 협력 동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은 시간을 좀 더 길게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미래산업은 중국과 우리가 새로운 걸 돌파구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핵심은 과거에는 여기 중국에 우리가 진출이 많은 한국이 있지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국계 따로 중국계 따로 이제는 함께 서로 부를 창출하자는 공동 목표를 갖고 상호 윈윈하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전통산업이든 미래산업이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한중 간의 협력 패러다임 변화, 단독 투자에서 M&A 합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이제 이 박사님께서 중국을 한국에서 제일 오래 연구하셨고 또 중국에서 대만 또 중국 국경에서 유학도 하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근데 이게 금방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단독 투자에서 합자 중심으로 이 부분에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족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우리는 절대로 51%, 1%의 목숨을 거는 그런 성향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저는 정말 많은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왜 이 협력, 호흡이 안 될까라고 하는 이게 또 제가 나쁜 경우만 봐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또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이게 51%, 1%의 뭔가 의미를 두는 성향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20여 년 지금 중국에 살면서 느끼는 점이 이 합자할 수 있는 이거의 기본 그 상호 신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온 거는 경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왔다고 보고요. 또 중국 기업 역시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겠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목적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지 수단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경영을 잘하면 한국 기업이 경영을 하면 되는 거고, 중국 기업이 내수시장 관리하는데 더 유리하다 보면 중국 기업이 하는 게 낫겠고요. 또 대관 업무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이 하는 게 낫겠고, 중국 정부를 상대하는데 중국 기업이 낫다면 저는 경영도 당연히 대표가 중국 기업이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어떤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서로 공동 합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원칙하에 서로 협력한다면 저는 돈 버는 목적만큼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 와서 이제 경영권을 고집하는 거는 이제 어떤 습관, 관습, 또는 편리함과 불편함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거 분명하겠죠. 그러나 경영권에서 회사가 망하면 고집하다가 보다는 경영권 주고 돈 받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봅니다. 또 중국 기업들도 과거에는 경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왜? 공산주의 익숙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중국도 상당히 민영화되고 있거든요. 중국 전체 투자의 60%가 민영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기업들은 저는 이제 글로벌화 되어가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박사님하고 좀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 내 우리 한국 내에서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한국 내 한국 사람끼리 합자하고 동업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잠깐 있었고 북경에 살고 있으면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 너가 어떤 사업을 할래? 그럼 나도 지분을 이제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할게. 그런데 여기 중국 분들은 지분만 참가를 하고 굳이 경영까지 뭐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은 왠지 뭐 경험은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동업을 하게 되면 뭔가 경영 부분까지도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박사님께서 좀 다 뭐 많이 선배님이셔서 그래서 이게 그냥 원론적인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 오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당신이 한국에서 100원을 벌 걸 51%를 가지고 100원을 벌 목적이면 10%가 됐든 5%가 되더라도 당신 101원만 벌면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중국 사람과 관계를 하고 중국 사업에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인 부분은 그런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게 참 주변에 봐도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중국 와서 합자를 기피하는 거는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상호간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겨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가 이제 사반세기입니다. 25년밖에 안 된 거죠. 반면에 국내든 뭐든 기업이란 건 대를 물려서는 거고 기업 활동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획득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하죠. 긴 시간에 걸리면 우리 기회는 없어지는 것 같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고 나면 서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상관성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화교들은 세계 4대 상권 중에 한 그룹에 속하죠. 세계 4대 상권이라는 게 이제 유태인 상권이 존재하고 또 화교 상권이 존재하고 인도 상권, 중동 상권. 이 보시면은 이 권력과 돈이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경영과 가셔서 돈을 버는 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중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상인들도 그렇고 홍콩 상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3천만의 화교들이 어떤 이 경영 내지는 기업 활동을 하느냐, 이 위험도를 줄이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돈의 최대 수익을 노리려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인수한다. 건물 인수에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합니다. 가장 잘하는 게 중국 국내에서는 온주 상인들이 바로 그거죠. 낙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합작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도 아니에요. 나는 1,000만 원을 금리 몇 프로에 몇 년 분할할 상환으로 받겠다. 그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낙찰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된 나중에 경영이 맡을 사람이 자기가 봐가지고 가장 좋은 자본들을 골라서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미 펀드가 상당히 익숙해 돼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이 첨단 경영 기법을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펀드 형태, 속된 말로 펀드 형태죠. 그런 형태의 그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도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간에 공동 이익을 설정하고 거기에 신뢰를 갖는다면 저는 이 앞으로 세계 공장에서 시장으로 변신할 이 중국을 시장에서 커다란 이익을 저는 얻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